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불편한 진실 부분은 집합건물에서 여러분들한테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빨리 어제 제가 못 해드렸던 부분 있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 개정된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문제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52조의 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 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거 보시면 여러분 집합건물에서 별 달라진 건 딱 하나 좀 달라진 것이 제6의 2 소음, 진동, 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부분은 예전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데서 했었는데 이번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단에서 있죠. 관리인, 관리위원 께서는 있죠.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관리 소정한테 시키셔야 되는 거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께서 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저 뒤에서 제가 불편한 진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 부분을 우리 시청에 가면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앉아 있을 거거든요. 그 실천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집합건물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을 때 과연 과거에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각 시도마다. 근데 얼마만큼 이 부분을 실천을 해서 하느냐,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 법만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무용지물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 다음에 제52조의 7 출석 및 자료의 제출 요구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참고인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이 필요하거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그렇죠. 조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있죠. 좀 더 있죠. 강력하게 나오셔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처럼 강력하게 이렇게 권한을 좀, 줘야 되고요. 그 권한을 주더라도 당연히 그 권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정해야 되겠죠. 공정하고 특히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공정하게 들어가신다면 당연히 여기서 그 위험 있는 권한을 줘서 여기 좀 해결할 수 있으면은 굳이 이런 우리 집합건물을 여러분들 이 법원에까지 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들어온 거는 뭐 다행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크게 그런데 실속이 있을까 하는 부분은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많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실천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제52조의 8은 조정의 중지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에 이거는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양 당사자 쪽에서 한쪽에서 그냥 조정할 의사가 없을 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 부분은 없습니다. 제52조의 9도 조정의 효력은 만약에 조정되고 나면 이것이 합의된 것으로 한다라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제52조의 10 하자 등의 감정 같은 경우도 요청해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죠. 여러분들 거의 껍데기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하자를 청구를 할 때 하자 진단업체를 통해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거를 그 여기다 넣어서 그러면 여기 조정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그러면은 하자 진단하는 업체를 갖다가 지금 요청하고 이런 걸 자기들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52조의 10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진단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제적으로요. 하여야 한다는 걸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걸로 이렇게 들어와야지. 뭐 조정위원회에서 그냥 요청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뭐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이거 껍데기다.
제53조에 건축물 대장에 편성해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소관청은 그 구청입니다, 여러분들. 이 법에 적용받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의 도면 및 각 층의 평면도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죠. 이 부분이 좀 더 상세하게 갖추어서 구청의 수도 있죠. 구비를 해두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여러분들 소유자나 입점주분들께서 가셔가지고 초창기에 여러분들 그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도면이 있죠. 그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은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뭐 잘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54조 건축물 대장이 등록사항인데 조금 더 등록사항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부동산에 있을 때 등기부도 봐야 되고 건축물 대장도 봐야 되는데 했죠. 거기는 용도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기본 그런 걸 보셔야 되고요. 자, 건축물 대장 등록사항에 소재지 지번 쭉 나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그 전유 부분의 번호, 건물 전유 부분의 종류와 그 구조와 면적 뭐 이런 부분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있죠.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쭉 넘어갈게요. 마지막 66조입니다. 66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태료입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조 2, 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그렇죠. 회계감사는 있죠. 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잘 했다라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덧붙이자면 여러분들이 우리 그 집합 건물은 여러분들 그 어떤 회사처럼 있죠. 회계라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매출단이었고 비용단만 있기 때문에 회계는 여러분들 그 분계장만 잘 적으면 거기에 각종이 있죠.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런 부분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당히 쉽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안 하니까 문제였죠, 과거에. 지금 집합건물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늘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떤 인간들이 말이죠, 마음대로 자기가 돈을 쓰고 하죠. 그 분계장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냥. 알아도 그냥 마음대로 파쇄하고요. 별짓 다 하죠. 천벌받을 인간들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 부분을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보셔야 될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회계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회계를 좀 하시면 있죠. 분계장만 잘 적으면 된다 했죠. 그래서 제가 늘 분계장을 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를 봤다는 거고. 근데 우리는 매출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배워보시면 그런 겁니다. 그냥 듣고 있죠. 흘려버려도 됩니다. 매출단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발생주의 관점이 거의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집합 건물은 현금주의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발생하는 집 현금이 바로 나오고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라든지 특히 손익계산서하고 있죠. 뭐 운영성과표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보통은. 아니면 손익계산서로 나와 있는 데도 있고요. 그거랑 현금흐름표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것만 딱 봐서 거기서 뭐가 약간 문제점이 많으면 여러분들 뭐가 횡령 배임했든지 뭐가 좀 짜집기를 한 겁니다. 분식회가 딱 보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된다고요. 현금흐름표와 우리 손익계산서 거의 일치해야 된다고. 왜? 우리 비용단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발생주의를 해가지고 회사 같은 경우는 있죠. 매출 채권이라든지 각종 선수금이라든지 미지급금이라든지 이런 각종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표하고는 완전히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여기는 집합 건물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년 일이지만 참고적으로 아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있죠. 회계감사 부분은 있죠. 여러분들 좀 아시면 회계 쪽은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얼마 안 한다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5만원 하거든요, 한 달에. 이 큰 건물인데 그것도 아주 유명한 분이 하십니다. 유명한 분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정평이 나와 있는 큰 건물이라도 우리는. 그래서 물론 제가 다 소개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렇게 다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잘하는 회계하시는 분인데 그 전국적으로 다 그분도 법인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한테 맡기십시오. 회계 쪽은 아셨죠? 웬만하면 회계를 전문가한테 맡기고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투명하게. 그걸 갖다가 뭐 이것도 돈 든다 하면서 뭐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곳마다 있죠. 특성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비싸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 감사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매달 있죠. 그 격리가 못하는 부분 지적해 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회계 처리는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회계 처리가 그런 부분이 여력이 없다 하신다면 관리 업체를 잘 있죠. 여러분들이 선정을 잘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그 다음에 제26조의 제26조 2 제6항 제52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것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러났죠. 다음 각 호 그러니까 회계감사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500만원 과태료 때리겠다. 500만원이 앉아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는 뭐냐면 그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데 조작하는 사람들 요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제59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회계감사 부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 또는 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 거짓으로 응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것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열람을 좀 해달라 했는데 안 하고 뭐 이 짓거리 하는 애들 있죠. 그런 사람들. 이 짓거리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9조의 3 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자. 이거 시행사에서 나중에 한 자 과반이 넘고 나면 통지를 반드시 해소한 자 관리단 집회를 우리 수분양자들이 관리단에 이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잘 들어온 겁니다. 제9조의 3 제4항에 위반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요 말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24조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요 아까 말했던 그 회계감사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하지 않은 거짓으로 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규약, 의사록, 서면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그렇죠. 규약이나 의사록 이런 거는 반드시 보관해야 되는데 어디 막 찢어버리고 혹시라도 횡령 배임이나 뭐 문제 생길까 민사소송에 문제 생길 것 같다가 없애버린다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이거 보관해야 되죠. 그리고 요 있네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서면, 기록된 열람의 발급을 거부한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을 적어야 할 사람 적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적은 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간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66조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 좀 보시고, 저는 사실은 이 과태료만 때리면 안 돼. 벌금을 과하게 때려가지고 형법상으로 저거 완전히 차단해야 됩니다. 형법상으로. 과태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안 됐을 때 형법상으로요. 네. 그래서 지금 검찰 측에 넘어가서 조금 있죠. 그 사람들 벌금을 좀 과중하게 매겨야 집합금물은 좀 투명해질 겁니다. 언젠가는 그래 되겠죠. 언젠가 되기지는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자, 오늘 그래서 집합금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은 끝나고 다음 시간에 시행령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집합금물에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도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줄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핵심이 지금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모두가 있죠. 깨어 있어야 된다. 집합건물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 소유주와 입점주인데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셔가지고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 주인끼리 싸우고 있어요. 관리업체라는 존재는 업체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관리업체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야 되죠. 왜 관리업체가 설치입니까, 거기에? 거기 왜 집합건물에 설칠 수 있느냐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걸 또 두둔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나 아니면 입점주분들이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왜 두둔하시는가요? 그 지금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제가 심한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관리업체들이 만약에 보고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은 관리비를 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돈을 주잖아. 여러분들 당연히 서비스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 잘 알으십시오. 그리고 입점주 소유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소유자나 입점주나 우리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는 관리업체에 있는 관리소장한테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물에 누수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가시기는 가시겠죠. 그런데 소장 보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계도면 쫙 들고 와서 브리핑 해라고 하십시오. 어리버리하죠. 뭘 하십시오. 몇 분 해도 안 되죠. 교체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집합건물의 공동체가 전체가 효율화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감싸주고 있네요. 그러면 어느 누가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소유자나 입점주 여러분들 이상하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제대로 그러면 건물 관리 보존이 되겠습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영자 마인드로 가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소유자와 입점주의 주인이신데 다들 왜 여러분들 노동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죠? 불쌍하십니까, 그분들? 여러분들, 제가요 갑질해라고 그때 말했습니까? 일처리를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일처리 잘해서 격려를 해주셔야죠.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업체가 제대로 하든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있는 관리업체도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원들도 제대로 하든가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관리 직원들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안 되면 교체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관리업체를 교체시켜야죠. 왜요? 왜라뇨? 여러분 건물입니까? 여러분 한 몇 명의 건물입니까? 전체 건물 아닙니까? 그럼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건물의 효율화되는지를 다 아시잖아요. 공정하게 하는 거가 뭔지. 그런데 연락을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답답한 점은, 오늘도 지금 세 분이 연락 오셨는데 본인이, 관리인이라는 그분이 열심히 노력했대. 엄청 일을 모든 게 다 했대. 그리고 나중에서 관리소장이란 그런 인간들이, 아니면 관리업체가 음해를 해가지고 본인 문제가 생겼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뒤통수 맞았대. 여러분들 바뀌십시오. 지금 바꾸시라니까요. 뭘 하시라니까요. 나이를 불문하고요, 여러분들. 직원들에 대해서 뭘 하시라니까요.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관리인이고 관리위원입니다. 그리고 입점주분들이고 소유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입점주분들과 소유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죠, 책임, 이런 거는 행사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책임을 지면서 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203호다. 203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분명히 관리소장이나 시설팀에서나 그 계신 분들이 분명히 지침을 내렸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하셔야 되죠. 당연히 직원들은 지침을 내렸을 겁니다. 왜? 거기에 있는 그 비닐로 애가 칸막이를 하셔야 인테리어 공사할 때 먼지가 안 날아들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지침을 충분히 내리고, 그리고 그 바닥은 또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미끄럼 방지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지침을 당연히 내려야 되죠.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럼 거기 따라 주셔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럼 그렇게 안 했다고 칩시다. 만약 먼지가 좀 났다 합시다. 많이. 그러면 적어도 있죠, 인테리어 공사 업자들께서는 죄송하다고 해야 되죠. 소유자와 아니면 그 입점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딱 공정하게 보시라니까요. 아, 이거는 공사업자가 지금 정말 이건 잘못한 거다. 공사업자를 뭐라 하셔야죠. 그것이 아니고 진짜로 관리사무소에서 문제가 있고 하는 건 관리사무소를 뭐라 하시고요.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런데 이런 소리 하시죠. 뭐 먼지가 날라들고 옆에 오실에서 먼지 많이 날라든다 이런 소리 하고 하시는데도 뭐 별거 아닌데 뭐 이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런 소리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옆에 오실에서 얼마나 그럼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좀 똑바로 살아가지고, 똑바로. 자, 제가 말한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주인이시다. 몇몇 사람들이 행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집합 건물이 있죠. 왜 사셨습니까? 그거를 투자 때문에 사신 거는 분명하죠. 투자의 목적은 뭐죠? 결국에 지속적인 우리 성장을 위해서 미래 가치 때문에 하신 거 아닙니까? 내일 그 건물이 빠개져도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있죠,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마음대로 행사하지 마시고요. 절대 관리인이면 더욱더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더욱더 더 낮은 자세로, 관리위원도 더 낮은 자세로. 그런데 뭐가 군림하다시피 하시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관리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요. 그 사람들은 직원물이 아니잖아요. 희생을 해본 적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군림하고 있죠. 반성하셔야죠. 연락이 오신 분들 중에서는 관리인으로 계시다가, 아니 관리위원으로 계시다가 자기 나름 최선을 다한 자기가 잘못한 점도 있다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저는 그분은 있죠. 본심은 정직한 분입니다. 바뀌실 겁니다. 그분들은 잘하실 거라고요, 앞으로.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죠. 그것도 더욱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꼭 아십시오. 어느 집합 건물이든지 간에 관리업체가 설치면서 이관절 시키고, 아니면 관리업체 직원들이 설치면서 이관절 시킨 데는 있죠. 건물 엉망이 됩니다. 그걸 또 지켜보고 있어요. 소유자나 입점주분들 중에서는 그 지켜보고 있다고. 왜? 관리업체들이 막 흔들거든. 소유자나 입점주분들을.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월급 꼬박꼬박 타먹을 수 있고, 거기에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왜냐면 우리 소유자나 입점주가 싸우게끔 만들면 감시 안 하죠. 그럼 다 빼먹죠. 각종 용역 계약들, 자기 아는 리베이트권을 자기 아는 사람들 다 처먹는다고요. 관리업체들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람으로서 그냥 공동체에 죄를 짓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하는 데도 물론 있겠죠. 지금 봤더라도 깨어있으라니까요. 여러분들 소유주분들하고 입점도 제발요. 여러분들이 가족이시라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런 경험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소유자분께서 관리비를 많이 못 냈는가 봐요. 과거에 관리비를 많이 못 냈는가 봐. 그래서 뭐 밀릴 수도 있죠. 뭐 사정이 있어서. 그 공실일인데, 그래서 이제 관리비가 좀 많이 연체하고 많이 나오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뭐 따지려고 왔었어요. 관리비 우리 거는 좀 많이 나왔다. 과거에 뭐 이런 전기료하고 너무 많이 나왔다. 뭐 이런 것부터 막 따지러 갔다고요. 관리사무소에. 그러니까 경리라든지 관리소장이 불뚝하는 소리가, 우리는 똑바로 했다. 하도 희한한 분이네. 제가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제 귀에 그렇게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어느 소유자 치고 연락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직원들이 그따위 소리를 한다는 자체가 웃긴 소리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되게 뭐라 했습니다. 경리하고 소장을. 그 있는 자리에서 어디 함부로 이렇게 소유자분들의 입점적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직무에 충실한 첫째 친절이고, 모르시면은 알 때까지 설명을 잘 해주시고. 기본 아니냐고. 그 기본. 어쩌게 이걸 모르냐는 식으로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그 소유자 입장에서 답답한 점을 살펴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 항목 부분이 좀 더 그래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불공정한 부분이 다른 층하고 뭐 다른 호실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관리단에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게 관리업체인 직원들이 해야 될 기본 아닌가요? 뭔 짓거리 하는 겁니까, 그거를? 어리버리하죠, 그러니까. 직원 교육요, 제대로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업체들은 있죠, 직원교육 제대로 못 시키고 하면 그거다가 위임계약서 직원교육 제대로 못 시키면 관리 직원을 교체시키시고, 그래도 안 되면 관리업체 퇴출라도 1년 계약을 하십시오. 그래도 자기들은 알아서 막 혜택 받을 거 많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관리 직원들이나 관리 업체 여러분들, 아이고 이렇게 가면 먹고 살겠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소리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를 좀 생각하시라고. 우리 집합 건물 전체에도 효율화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라니까요. 왜 엉뚱한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족은 내팽개치는 거, 우리 줄 거 다 주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볼 때 소유자분들하고 입점주분들 피눈물 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돌아다니 보세요. 특히 임차인들 분들 더 그렇지 않나요? 빠듯하지 않나요, 생활하기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월세도 내야 되죠, 관리비까지도. 그런데 관리실을 안 해. 관리사무소에서. 웃긴 사람들이잖아, 관리업체가. 여러분들이 그게 불편한 진실이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단을 조직하고 나면 있죠, 철저하게 관리업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하면요, 관리 직원들 교체를 시키시라니까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잘하는 거는 격려하시고요. 이거는 갑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제가 갑질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집합 건물은 어떻게 된, 아파트는 가끔 보면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합 건물은 정반대로 돼가지고 관리업체가 횡포를 해요, 지금. 대부분이에요, 지금. 직원들도 그렇고.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그리고 우리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이 횡포를 하고 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파트는 그런 게 덜하다고요, 거의. 집합 건물만 이상하게 말이죠, 희한한 짓거리를 많이 한다고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관리소장하고 관리인하고요, 그 이상한 관계에 있어서 관리소장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도 몰라. 11시나 12시에 관리소장이. 근데 관리인이 두둔대로 저를 보면서 골프를 치러 가고 있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여러분, 소유자분들이나 입점주분들이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그 관리인이 내가 심한 말 할게, 돌아간 사람 아니고는 자기 건물인가요, 거기? 미친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이 심한가요, 여러분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소유자 입점주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시라니까요. 투자를 여러분들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다 바꾸시라니까요. 그러면 건물이 좋아지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건물만 좋아지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집합 건물이 썩었다고 했잖아요. 누가 주인인지를 몰라, 지금은. 그 주인들도 뭐가 뭔지를 몰라, 지금. 건물이 빠개지고 하는데. 제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제발요. 그리고 부동산 하시는 투자자분, 소위 애널리스트라는 전문가들은 그것만 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역세권이 어디에 있고 어느 위치가 매출이 많이 나니까 어디에는 편의점을 넣어야 되고 어느 데든 그거는 있죠. 우리가 투자하는데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기본. 여러분들 그거 모르고 사셨다면 그거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잘못하신 거 그 기본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기본으로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야기를 안 하죠.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소유자분들은 특히 좋은 위치, 값이 싸면서 좋은 위치 사셨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뭐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위치를 내가 잘 잡아야 되겠다 해가 여러분들 도박 게임 하는 것 같다니까. 여기 하면 스타벅스를 생길 것 같다 해가 도박하시죠. 그래서 스타벅스 안 생기면 그 엉망이 되죠. 앉아. 또 어떤 곳은 또 여기 편의점이 생기면 되겠다 했는데 옆에 더 좋은 자리에 위치에 편의점 생기고 하니까 자기 엉망이 되죠. 제발 사장님들, 여러분들 좀 제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도박을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알아보셔가지고 어느 부분, 어느 역세권이 어느 위치가 좋은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부동산 업자 이야기도 듣지 마시고 전문가 이야기 듣지만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십시오. 제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네이버 지도를 딱 찾아봐. 어느 부분으로 동선을 가야 유동인구가 있고 이런 거 딱 찾아봐가지고 요 위치에 좋겠다 해서 그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가서 나는 요 라인에 혹시라도 비어있는 곳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그런 걸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가서 어디가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면 부동산 업자가 그냥 매물 나와 있는 거 값이 싼 거 아무거나 주잖아요. 또 제대로 알고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부동산 중개업자 여러분들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있죠. 그냥 중개 수수료 받으려고 하면 끝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직접 사시는 사람이잖아요. 중개업자한테 가서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그거. 그건 모르겠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물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니까요. 아이고 답답하지 않나 이것이.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라니까. 그래. 투자를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후반에 들어가시다면 관리단 조직되는 거 보고 관리단 조직돼 있어도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가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만약에 여러분 싼 가격에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단은 제대로 조직해가 모두 합심해서 해가지고 그 효율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치를 높여가겠다. 농사 짓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피땀 흘린 그 재산을 갖다가 도박으로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언제가 피눈물 납니다. 잘못 투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내나 주식시장 같은 데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차트 봐서 차트에서 몇 분봉이 어떻고 이렇게 해가 막 단타 때리면서 이렇게 그건 재미로 하는 거겠죠. 실제로는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의 실적 보고 그 회사의 성장이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철저하게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한다 생각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본이잖아요. 회사에도 가보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도 보고 기본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재산을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런 도박이라니까요. 부동산도 여러분들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샀다 팔았다 해서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차치타를 물려버린다니까요. 어떤 분들이 20년 30년을 해도 습관을 못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과거에 잘못된 습관처럼 해온 사람은 계속 그런다고요. 왜 도박을 못 끊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은 철학이 없습니다. 투자에 대한 철학이 없다고요. 한탕주의라고요.
지금 여기 집합 건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걸 바꾸십시오, 지금부터. 농사 짓는 마음으로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주인인데요? 입점 소유자 여러분들이 입점도 우리 모두 임차인분들이 다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하셔가지고 농사를 지으십시오. 잘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은 뭘 하셔야 된다고요? 더욱더 청렴하셔야 된다고요. 더욱더 봉사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청렴 서약서를 좀 더 엄격하게 적으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관리소장이나 직원들 못하면 뭐래도 교체를 하시라고요. 직원도 줄이고요, 되도록이면. 그게 경영자 마인드 아닙니까? 자동화 시키고요. 그러면서도 복리후생은 해드리시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 모두의 건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발 있죠, 제대로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리단을 조직하고 할 때도 잘 이렇게 집회를 하실 걸. 집회할 때가 좀 처음 초창기에는 물론 어렵겠죠. 근데 그걸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경험이 쌓이고 좋은 거라니까요.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다 하셔야죠, 그런데. 근데 남들이 안 한다고 해서 본인도 안 하실 겁니까? 그것도 이기적이잖아. 여러분들 세상 살 때 어느 누군가가 그런 말 하죠. 나는 과거에 뭐 회사의 CEO였다. 뭐 나는 뭐 의사였다. 뭐가 어떻다. 나는 과거에 말이야 아주 유명한 저기 뭐 어디에 뭐 장이었다. 뭐였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똑바로 사셔야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면 안다고요. 그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렇다고요. 어떤 분은 저는 중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제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철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똑바로 사시려고 하는 철학이 중요하다고요.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고 모두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되는지 잘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학력이 필요 있습니까? 공부하시면 돼요. 수중에 서적들이 잘 나와 있고 인터넷에서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요. 찾아보십시오. 꼼꼼하게 다 찾아보셔가지고 여러분들 변호사한테도 여러분들 만나실 때 여러분들이 우선은 있죠. 바로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셔가지고 좀 더 살펴보고 책도 좀 읽어보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라니까요. 하실 때도 이런 절차를 물어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어떤 소송을 좀 아시고 난 다음에 변호사한테 찾아가셔가지고 그 잘하는 변호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세요. 변호사가 왜 안 좋아하겠습니까? 저분은 철학이 있는 분이네. 그럼 변호사도 최선을 다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집합건물은 어떻게 된 판인지 변호사들도 답답하실 겁니다. 자기 호실 거, 자기의 어떤 억울한 거 이야기하시지. 우리 공동체 전체, 건물 전체에 효율화시키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 공정하게 만들고 재산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 때문에 관리단을 조직해서 뭘 해야 되고 아니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 그 부패되어 있고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전체가 잘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보통 안 하고 자기 호실에 뭐가 문제 있어가 뭐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저 관리단을 죽여야 되겠다, 저 관리인을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변호사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반성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진정이 있죠?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권 때문에 하지 않았나요? 집합건물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총유물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농사를 짓는 입장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가 좀 아십시오. 투자에 대해서. 제발 좀 아셔가지고 반듯하게 세우시라니까요. 잡수입 같은 경우도 어떻게 잡수입을 들어오게 만들고 이런 것도 잘 아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고 나면 그 관리업체 잘못하고 있는 거 되게 몰아야 되고 잘못된 건 교체해서 잘하는 거는 격려해 주셔야 되고 회계 쪽으로 잘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많습니다. 그 투명하게 아주 염가로 하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또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요. 잘하시는 분들 그것도 공정하게 아주 도와주시려고 하는 많다고요. 건물 전체를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시면 그렇게 해서 그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시면 왜 변호사들이 그렇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바뀌시면 됩니다. 아셨죠? 모두가 합심하십시오. 제발 소유자와 입점자 싸우지 마십시오. 관리업체들이 설치는 데가 있다면 퇴출시키십시오. 그것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관리업체나 직원들이 그렇게 행동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 있는 곳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한 3군데에서 연락이 왔던데 관리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이간질 시키고 이런 데가 많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